안녕하세요. 잠신고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신고 1학년 내신 개강일은 3월 8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번 정규 수업이 있고요. 직전 보강까지 포함해서 총 8번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강성미고요. 고려대 국문학과 석사 졸업하고 지금 김영준 국어논술에서 고등부 전임 강사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목차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구성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잠신고가 어떤 학교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잠신고의 문항 구성과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 구성은 서답형이 4문항, 선택형이 22문항인데요. 이게 서답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술형이랑 단답형을 합해서 서답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형이 22문항이고 서답형이 4문항이다 보니까 26문항이면은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서답형 잠신고만의 스타일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 유인물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 있는 작품보다는 유인물을 좀 더 활용을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유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학 이렇게 보시면 문학은 중간고사 시험지 기준으로 본다면 현대시 3작품인데 이 중에서 현대시가 1단원에 소단원 1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작품은 유인물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5작품 이런 것도 이제 대부분이 유인물을 통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2단원에 소단원 1의 의문변동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잠신고는 이렇게 3가지로 포인트를 더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보다는 유인물이 조금 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유인물 중심의 시험 범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답형이 좀 고득점으로의 길이다. 서답형에서 만약에 조금 감점이 된다면 그러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답이 굉장히 길고 지엽적인 서술형이 잠신고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기 활용형 문제인데요. 이 보기 활용형 문제라는 거는 이제 보기 박스를 이렇게 주어지고 이 보기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스타일이 보기 활용형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외적 준거라고 한다면 기준을 보기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건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잠신고만의 스타일입니다. 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를 본다면요. 교과서랑 유인물, 외부작품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1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이 교과서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뭔가 많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은 1단원에 1소단원, 그 다음에 2단원에 1소단원 이렇게 2가지가 교과서의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1-1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1-1 동짓달 기나길 밤을 이렇게 2작품이 교과서에 있었던 게 시험 범위였고요. 그리고 의문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문변동이 교과서의 시험 범위였지만 실제로 시험지를 본다면 교과서만으로는 조금 풀기가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변동은 특히나 교과서만으로 보기는 그러니까 문법이 특히나 교과서만으로 준비를 한다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을 보시면 유인물이 도봉, 현대시 도봉부터 한글 맞춤법까지 이렇게 많은 유인물을 주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의 비중이 교과서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게다가 하나 더 외부 작품이 뭐냐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지에서 처음 보는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물로 제시를 해주시지도 않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작품들이 갑자기 시험지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것이나 아니면 이별 이유 찔레 이런 것들 현대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현대시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지 적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답형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시로 서답형 1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일단 보면은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2연과 3년에 있는 A랑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C에 있는 이 2연부터 4연까지의 함축적 의미를 써라 까지가 이제 전체 서답형 1번에 대한 정답입니다. 근데 일단 서답형이 총 6점이지요. 그래서 각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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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해서 6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요. 이 서답형 1의 조건인데 내용을 넣어서 뭐뭐를 모래벼랑에 심어 싹이 튼다면, 그러니까 쓸 게 굉장히 많지요. 이렇게 쓸 게 굉장히 긴 것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에도 문장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감점의 부분이 있다면은 좀 감점이 될 위험이 크지요. 그리고 시험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서답형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알고 있지 않으면은 감점이 될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답형 2도 그렇습니다. 서답형 2도 6점이지요. 그래서 1번 서답형 2-1이 4점이고 2-2가 2점이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2-1을 보면은 A, B에 들어갈 시행을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행을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규원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A, B, 규원가 시행을 전체를 다 찾아가지고 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게 4점짜리인데 시행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시간이 굉장히 조금 소요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서답형인데요. 두 번째 1-1, 1-2, 여기서는 2-1, 2-2겠죠. 2-2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C와 표현 기법이 같은 부분을 그대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신고만의 특징이다. 서답형을 잘 제대로 잡지 않고 계속 감점이 된다면 조금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보기 박스, 그러니까 외적 증거를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그 보기의 길이도 굉장히 길거든요. 이것이 잠신고의 특징입니다. 자, 예시 문항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객관식 18번, 마찬가지로 1학기 중간고사에 객관식 18번인데요. 이 보기를 막 이렇게 줬어요. 근데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의문변동은 교체, 탈락, 추격, 첨가 해가지고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입, 국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요거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이 이러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금 제시를 했지만 이 보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물어보는 게 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생략을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찾아 쓴다라고 하잖아요. 자료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속에 들어있는 이 단어들 중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이 기역에 해당하는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그 단어를 또 자료에서 찾아가지고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거를 또 알맞게 기역 뭐, 니은 뭐, 디귿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맞게 골라야 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죠.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객관식 20번인데요. 마찬가지로 보기 박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보기에는 표준발음법 10항, 11항, 12항 해가지고 이 항들을 전체를 다 보기 박스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10항, 11항, 12항을 쭉 읽은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넓다라든지 뚫레라든지 읍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 어디 표준발음법 10항, 11항, 11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이 보기를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칭을 다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학 작품인데 보기 박스가 또 뭐 비문학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본다든지 읽을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신고는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유인물의 비중이 좀 크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저는 유인물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유인물에 있는 필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유인물을 주신 이 작품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가가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유인물 필기한 걸 다 걷어가지고 제가 직접 정리를 해서 필기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강조하셨구나, 혹은 이 작품을 이 작품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출제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범위 대상 요약 암기집을 제가 직접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교과서만 이제 시험 범위가 된다면 교과서는 책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과서는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은 이게 낱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인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뭔가 비어있는 빈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든 유인물든 다 모아가지고 전체를 꼼꼼하게 제가 직접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암기할 수 있게끔 거의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뭔가 빈틈이 없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돕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답형 문제인데요. 서답형이 엄청 지엽적이고 엄청 핀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 부분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주중에 클리닉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중 클리닉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부른 다음에 서답형 어떤 부분을 얘가 제대로 잘 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제가 직접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의응답도 많이 하고 피드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개념은 암기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암기 테스트도 주중 클리닉 때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서답형을 그때 시험 시간에 받아들고선 그걸 고민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올 만한 것들은 미리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암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기 활용형 문제인데요. 이 잠신고의 특징이 보기가 굉장히 길고 그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복습 테스트랑 파이널 테스트를 이용하는 편인데, 일단 복습 테스트는 물론 복습 테스트도 그렇고 파이널 테스트도 그렇고 모두 다 제가 직접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도 잠신고의 스타일이 반영이 되게 보기 박스가 길고 조금 난해하게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널 테스트, 여기서 복습 테스트랑 파이널 테스트가 뭐가 다를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복습 테스트는 매주 누적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먼저 시험을 보고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 그러니까 정규 수업 거의 마지막이 될 때쯤에 전 범위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는 진짜 시험처럼 50분 시간을 딱 재가지고 아이들한테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보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도 정말 복습 테스트도 그렇지만 파이널 테스트도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해서 보기 박스가 나왔을 때, 보기 활용형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이거 했던 거네, 나 항상 연습했던 거지,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제 수업 시스템은요. 먼저 주중에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주중 클리닉이라고 한다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 와가지고 아이들과 질의응답을 개별적으로 하고요. 모르는 거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암기 테스트도 진행이 됩니다. 에다가 서답형에서도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답형도 같이 저랑 개별적으로 무한 피드백을 하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풍부한 연습 문제입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기출 문제를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기출이나 전국 기출,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까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연습 문제를 주는 편이에요. 이게 제일 이제 괜찮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미리 잠신고 스타일의 문제를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시험 전 범위,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잠신고 스타일이 반영되는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여기 부분이 부족하구나, 혹은 여기 부분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자기의 빈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이널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파이널 테스트를 본 다음에 이렇게 완성미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완성미는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 압축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암기해라 하고 주는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의 이름이 완성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판에 파이널 테스트 통해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거의 정규 수업 마지막 주차에 보는 게 파이널 테스트고요. 직전 보강 때 완성미를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직전 보강 때 맞다, 나 여기 부족했지. 그러면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놔야지 라고 해서 빈틈을 채워넣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자료의 샘플들입니다. 첫 번째는 필기자료인데요. 이 필기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업 내용이 다 반영이 된 그러한 필기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손필기를 해서 아이들에게 예쁘게 컬러로 책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복습 테스트는 누적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5주차 때의 복습 테스트는 1주차 때부터 4주차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 합해서 5주차 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 암기인데요. 잠신고가 교과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과서 시험 범위에서 뭔가 실수가 있거나 감점이 있으면 고득점이 어렵겠죠. 그래서 실수하거나 뭔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암기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대비를 해서 암기를 하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완성미는 요약 암기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진짜 핵심 내용. 이거를 모르면은 너 시험 보면 안 된다 싶은 것들만 꽉꽉 가득 채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가더라도 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랑 문제집인데요. 문제집은 특히나 이게 주차별로 매주 새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풀어야 될 양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개강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3월 8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30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7번 정규 수업에 직전 보강까지 합해서 총 8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친구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과목은 조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좀 흔들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그래도 국어는 저 잘해요. 저 국어는 그래도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국어라는 과목이 나의 믿을 구석, 나의 자신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렇게 끝까지 그 국어라는 과목이 자신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